할 때는 좀 뭐 슬레이트로 하든지.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 이 모든 것이. 아니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유튜브는 그렇더라고. 그 저스틴 비버가 유튜브를 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 일반적으로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네. 이게 없어. 유튜브는 그냥 저스틴 비버는 그냥 시작하고 노래 그냥 시작해. 오. 그렇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MBTI에 그래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러면 땀나는데 벌써? 오 큰일 났네. 여쭤봐도 써도 되는데. 네. MBTI라. MBTI는 어쨌거나 16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각각 4개씩 해서 상반되는 개념이 2개씩 짝 쪄져서 16개가 나오는데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그 성공회대 신부님이신 분이 MBTI랑 이 사주 관련된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MBTI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 음양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음양. 예, 음양.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건 외향적인 건 양. 그래서 이제 그걸 2개로 나눠서 그게 MBTI에 이제 구성되는 뭐 4가지 조합을 하면 16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좀 쓰신 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MBTI가 어떤 사주랑 연관이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아직 논문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인사 업무 하면서 인적성 검사 만들고 이렇게 할 때 MBTI 써봤지만 별로 MBTI는 신뢰가 잘 안 가서 또 사주는 몇 개예요? MBTI 16개인데 사주는 몇 개예요? 사주는 이제 연도가 60갑자로 도니까 60개 그 다음에 월이니까 1년이 12달 그리고 날짜도 60개가 돌고 있고 하루는 24시간인데 사주에서의 시간은 2시간 단위로 쓰다 보니까 총 다 곱하면 51만 8,400개고요. 그리고 51만 8,400개. 네, 그리고 남자 여자는 대운에 흘러가는 방향이 2가지가 있어서 달라서 남녀에 따라 달라서 곱하기 2를 하면 100만 가지가 조금 그러니까는 MBTI 인간을 16개로 나누는 게 별로 말이 안 된다. 아니요 이제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의 성격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면 좋겠다 또는 뭔가를 의사결정할 때 그런 걸 하는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16개만 하게. 근데 사주가 뭐 과학적이다? 사람들 통계라고 많이 하는데 네. 사주가 뭐예요? 사주가 뭐예요? 사주가 뭐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주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독립적인 존재로 탄생한 시간, 시각을 의미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 내가 이제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배꼽으로 연결돼서 양수 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엄마하고 동일체인 거예요. 저희 개념으로는 엄마하고 동일체인 거고 근데 이제 탯줄을 딱 잘라서 본인이 딱 태어나는 순간 이제 사주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명을 받은 거거든요. 명령하다 할 때 그 명. 그러니까 너는 어떤 거 해서 먹고 살고 어떤 성격으로 살고 어느 나라에서 살고 남자로 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게 이제 정해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생일날 뭐 미역국도 끓여 먹고 파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옛날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얘가 태어난 것 자체가 되게 축복인 거고 그리고 그 태어났다는 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계속 뭐랄까 자기들도 기억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궁금했던 거는 항상 이제 인간들은 철학적인 질문이 그거거든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의 기본인데 그게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 특별한 시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명리학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4개의 기둥을 만듭니다. 년월일시 해서 4개의 기둥. 그래서 사주 그리고 60갑자라는 중국식 별자리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호죠 기호. 그래서 그게 한 기둥당 2개씩 있어서 2글자씩 총 8글자. 그래서 팔자.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 팔자가 그 팔자인 거고. 음양 오행이 뭐예요? 일단 안 그래도 그것부터 설명하면 좋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사주를 얘기할 때 음양 오행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네.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되게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게 이제 음양 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남자가 있으면 양, 네. 여자가 이런 건 되게 쉽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음양의 개념은 한자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이 비치는 쪽이 양. 그러면 무조건 그늘이 생기죠. 언덕이 있으면 그럼 그늘지는 쪽이 그래서 음과 양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고 그게 어떤 때는 양이 음이 되기도 하고 음이 양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양의 개념이고 음양이 제일 처음에 나온 이유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이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이 이제 좀 먹고 살기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항상 사람들이 이제 뭐 벽화도 그리고 뭐 뒹굴뒹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생각해 본 거죠. 아, 나는 왜 태어났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동물들도 보니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아, 이걸 개념화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뭐 굳이 음양이란 단어가 아니더라도 두 개로 나눠 본 거예요. 이분법으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분법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선과 악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공통점을 이제 찾아본 거죠. 그러면 남자는 남자들끼리 뭉쳐보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뭉쳐보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음양의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요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라는 건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볼록한 거. 그다음에 철은 들어간 거. 오목한 거.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제 음양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되게 요긴하게 쓰이는구나 해서 정착된 개념이고. 그다음 오행이란 게 나온 거는 왜 나왔냐? 두 개로만 나눠서 보는 것보다 야, 좀 더 이제 세분화를 해보자. 두 개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면 훨씬 더 이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음양과 오행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을 두 개로 했는데 그걸 더 세분화해서 오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주역으로 치면 주역에는 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양인 괴와 음인 괴 두 개. 근데 그게 두 개씩 조합돼서 그러니까 양양, 음양, 양음 이렇게 조합되면 사상이라는 걸로 발전이 됩니다. 2의 2승에서 사상. 그다음 거기 하나 괴를 넣어붙이면 2의 3승에서 8괴. 그다음 8개가 두 개가 모이면 88이 64. 그래서 주역은 64개를 다 설명한 거고요. 결국은 이 음양이란 거 두 개에서 시작해서 64로 발전되는데 그 64개의 종류를 다시 5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오행인 거예요. 아, 64개를 5가지로 또 분류를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네. 네, 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그걸 음양으로도 볼 수 있고 오행으로도 볼 수 있고 64개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작은 음양이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오행 같은 경우는 어떤 데서 이제 개념이 나온 거냐면 계절에서 개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생긴 이래 45억 년 동안 방향이 정해져 있는 바람에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각도 때문에 항상 북반구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수,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상생하는 방향으로 돌고요. 중간에 환절기를 이제 토로 집어넣어서 오행으로 구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개념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져서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말기쯤에 이제 오행가라는 사람들이 사상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음양을 나눠서 그냥 보듯이 저기 보니까 불이 있어요. 번개불 팍 맞아가지고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쟤는 뭔가 다른 애들하고 달라. 아,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의 원소로 해보자. 그다음에 강에 가서 물고기 잡고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조개 캐고 이러는데 얘들도 안 변하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하나 개념으로 해보자. 그다음에 내가 딛고 다니는 이 땅이 있으니까 이건 토로 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카테고라이제이션 시켜서 나온 원소들이 5개가 이제 목화토금수 5개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춘추전국 말기 때 이런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에 서양 같은 경우도 그리스에서 아니 잠깐만요. 네.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목화토금수? 네, 목화토금수 그게 월화수목금토예요? 그거랑 똑같죠. 근데 그게 서양에서도 웃긴 게 서양 달력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 뭐 이런 거 달력 관련해서 얘기를 또 좀 하면
우리가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서양 달력에서의 그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음양오행이 상징하는 그 상징 체계랑 같은 건 맞는데 걔네가 그거를 그렇게 구축한 건 그 행성들 기준으로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일은 태양, 월은 달, 일, 월, 화잖아요. 화는 화성, 수는 수성, 목은 목성, 토는 토성 이렇게 해서 그게 돌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름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걔네는 그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요일이 배열된 거예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고, 동양에서 어쨌거나 그 음양 오행이라는 오행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그 시기에 그리스에서도 오원소설이 나옵니다. 거기도 이 물질이란 게 이제 어떻게 막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얘들을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최대한 쪼개면 뭐가 남을까라는 걸로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건 뭐 물, 불, 공기, 바람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건 서양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동양의 이제 접근 방식은 그렇게 오행이 이제 춘추전국 말기에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사주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 그 서양에서도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뭐 이런 걸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달력이라는 거의 기본 개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지구가 자전하는 거, 공전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 측정해서 흘러가는 걸 약속한 게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부 다 천문학을 통해서 달력이 만들어지고, 그 달력을 가지고 표기하는 방식이 서양은 이제 그 365일에 뭐 이렇게 나눠서 한 거라고 하면, 동양은 그걸 육식갑자라는 형태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자리의 움직임을 갖다 표기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갑자, 을출, 병인, 정묘 뭐 이렇게 흘러가는 육식갑자는 동양의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의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이라는 걸 놓고 보면, 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시각이 나를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개념. 이건 개념인 거예요. 이게 뭐 그게 꼭 맞아 이게 아니라, 그게 정말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태어난 시각을 표시하는 방법을 육식갑자라는 별자리 나타내는 중국 방식으로 표기를 해서 사주팔자라는 걸 만들고, 그러면 그게 각각의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 또 그다음에 극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약간 통제하는 거, 이런 거의 관계에 따라서 오늘 날짜, 뭐 내일 날짜 또는 내년 뭐 이런 거의 변화에 맞춰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명리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주팔자에 보이는 그 각각의 글자들은 일종의 이제 그 별자리 나타내는 기호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 공부해 보신 분들도 이게 연결되는 게 수비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점성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또 설명을 드릴 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하버드의 그 기호학자 나오죠, 로버트 랭던 교수. 그 아저씨가 막 이제 우리가 모르는 문자들을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걸 막 풀어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주라는 건 내가 태어났던 시각이 그 특별한 별자리를 나타내는 각각의 두 글자들이 모여있는 총 8글자를 오늘의 시간 또는 내년의 어떤 시간에 맞춰서 연관성을 가지고 그 기호를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일 기본적으로 내 태어난 시간이 나한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땅에 그 시간에 그 나라의 그 성별로 태어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하다면 그게 나의 살아가는 인생별로 영향을 줄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또 이제 어느 시기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겪어나가는 그런 시간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해석해서 나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명리학을 저도 공부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 그거 찍고 싶어. 그거 야. 한 번만 찍고 싶어. 너무 좋다. 슬레이트 이거 왜 그걸 어디? 가져왔어? 이것 때문에 이 녹음 이거를 이 슬레이트 착 켜면 이게 착 튀어요. 그래서 이거 덮기가 이렇게 너무 한번 쉽거든요. 해봐. 오, 됐어. 갑니다. 잠깐 한 번만 다시. 신기하네.
대박. 이 언니 뭐야? 그거 뭐 그거. 샀어요? 이거요? 티본에서요. 오. 지금 몇 개야? 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